두 번째 궁금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이성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이제 파장인데 장갈 기자, 이제 이 씨가 당초 알려진 대마 외에요.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새로 밝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이성균 씨를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추가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대마초뿐만 아니라 최소 2종류 이상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추가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암페타민,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성균 씨가 소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경찰은 이번 주 이성균 씨의 신체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양진 변호사. 이번 마약 의혹으로요. 이제 내사 중인 인물 중에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가 포함됐다고 어제 사실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누군지가 좀 드러났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금 함께 내사를 받고 있다라고 전해진 이 30대 작곡가 아이돌 연습생 한서희의 전 연인 정다은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개명을 해서 이태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 한 케이블 TV 방송에 이제 출연하면서 뭐 강동원 닮은 꼴이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요. 한서희와 2019년에 공개 열애를 해서 동성 열애로 사실은 화제를 모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전력이 또 있는 사람입니다. 2016년과 2021년에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실제로 복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왔는데 지금 2023년에 이렇게 또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서 내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균 씨 얘기 좀 다시 하자면요. 네. 이 이성균 씨 마약 투약 장소로 알려진 유흥주점에 이 씨가 자주 들렀다 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좀 충격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안고 있는데 장갈 기자, 이곳이 사실 일반인조차 좀 출입이 좀 힘든 이른바 1%라고 하는 뭐 유흥주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초고가 룸사롱의 VIP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업소는 유명 운동선수, 또 연예인, 재계 고위층 인사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이 3,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술상 비용이 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성균 씨는 지인을 통해서 이 업소를 알게 됐고 이곳에서 20대 A 여실장과 친분을 쌓으면서 단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성균 씨가 뭐 3억 5천 가량인가요? 뭐 협박을 받아서 갈취당했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네. 이거와 좀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뭐 건물이 150억짜리가 있니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관계가 없긴 하지만 이성균 씨 드라마 출연료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어제 좀 보도가 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성균 씨가 법전이라는 드라마에서 받은 회당 출연료가 2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상원 국회 문체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에서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작품 바로 이성균 씨가 출연한 법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 최대 출연료가 이성균 씨가 받은 2억, 그리고 최저 출연료는 10만 원으로 무려 2,000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가 12부작이니까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자면 이성균 씨는 이 드라마 출연료로만 24억 원을 번 셈이 됩니다. 좀 번 출연료로 좀 좋은 데 썼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 이 마약 의혹으로 인해서 이성균 씨가 뭐 광고를 했던 브랜드 이미지 이런 데 뭐 드라마도 그렇고요. 뭐 광고주도 그렇고요. 많이 좀 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소송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은 이렇게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출연 배우가 어떠한 범죄에 휘말리게 돼서 수사를 받고 실제로 이제 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사실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계약을 체결하든 아니면 어떠한 출연 계약을 체결하든 다 계약에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이제 넣고요. 만약에 그것이 위반됐을 경우에 위약금이라는 것을 걸기도 합니다. 물론 뭐 계약의 건건마다 사실은 그 금액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물릴지는 당사자의 이제 의사에 따라서 합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받은 광고료를 다 이제 물어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타격으로 인해서 재촬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상품의 뭐 이미지의 훼손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2배, 몇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균 씨가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출연료를 받고 뭐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광고료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거에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또 다시금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유, 본인도 피해가 막심하겠네요. 일단 연예계 마약 문제를 좀 넓혀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갈 기자, 한 40대 남성이 서울 대학가에 마약 광고 전단을 뿌렸다. 그래서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 이게 마약이 우리 일상으로 점점점 많이 침투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약을 갖고 있으니까 연락을 달라는 이 내용물을 광고물을 대학가에 뿌린 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40대 A씨는 건국대, 홍익대 등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마약 광고물 200장을 뿌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광고물을 보게 되면 명함 크기로 되어 있는데 액상 대마를 준비했는데 모두 합법적이니까 연락을 달라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오. 네, 광고물 또 뒷면을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스캔하게 되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와 연결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려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이런 마약 관련된 문제는 정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마약 광고물 이게 광고 배포한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요, 마약의 매매를 이제 한다라든지 아니면 매매를 알선하는 것도 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마약을 투여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통에 개입을 해서 어떠한 뭐 조직 체계 역할을 하게 되면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광고물을 뿌린다라는 행위는 내가 어쨌든 그 마약을 매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마약이 실제로 건네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범행의 완료는까지 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수범도 역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은 만약에 이제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못하는 형이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처벌은 받습니다. 호기심에 뭐 피자 한 판 가격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에 돈을 보낸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죠. 구매자 역시도 만약에 내가 돈을 보냈고 실제로 마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